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장기표 대표가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3.1절 102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장 대표께서도 광화문 어디선가에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연설을 했으라고 보고, 또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몇 가지 도드라지게 문제될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장 대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말 우리 민족적 쾌거인 3.1운동 10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비상시국 연대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히 그 3.1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의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시위도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파탄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국민의 힘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담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 시내 일대를 약 2시간에 걸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어제 광화문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3.1 운동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규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었는데 다 이미 국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또 뭐 어떻게 또 사람이 또 저렇게나 바뀔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K 방역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요, 이 K 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신 아닙니까? 백신이 아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도저히 이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평생을 몇십 년을 계속 마스크 쓰고 만나지도 형제간에도 부모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못 만나는 이런 삶을 살 겁니까? 결국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백신이 제대로 구입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제가 자세한 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K 방역이 뭐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참 기가 찰 일이다 싶습니다. 거기다 또요, 북한이 전혀 남한 정부에 대해서 홀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에다가 대고 방역을 위해서 남북 간에 협력하자, 또 이런 또 헛소리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그냥 반일, 또 이 토착 외교 이런 소리만 계속 하다가 어제는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린 모습입니다. 아마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지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이 또 외교 정책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권이 이 종족 민족주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의도적으로 파탄을 내고 있다. 예. 특히 이 정권 들어서 그 징용공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것이고, 거기에 누락된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2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까지 했거든. 그럼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조약 이걸 지켜야 되는데,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비판하고 그랬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은 매국노고 친일파다. 이게 이 토착 외구들이다.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무찌르자.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꼭 흥분을 해버리는데, 그럼 어제 문재인 정권이 말이지, 장 대표 말씀대로 그런 유화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 그 토착 외구의 오야붕, 토착 외구의 예.
두모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그 오늘 아침에 어떻게 존재하냐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정부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예.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장 대표가 나를 흥분시켜버렸어요. 장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의힘당의 그 김해지역 당협위원장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공항, 가덕공항하고도 예. 뭐 거의 등거리에 관심이 깊을 텐데 예. 자간 총체적으로 가덕공항 신설과 관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이 국민 여러분, 정말요 이런 정권은 없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말미암아서 즉 이 현 집권 세력의 말하자면 귀책사유 책임으로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보궐선거 지금 4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국정을 농단해도 이런 농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대형 사업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조사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면제하기 위한 법이 가덕도 신공항법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그냥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거를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제정하기 하루 전날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그 예정되는 그 부지에까지 가서 참 가슴이 설렌다는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신공항을 꼭 건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전국적으로도 한 뭐 57% 정도가 이런 특별법 제정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한 30% 정도만 찬성이라 하는데 언제라도 뭐 찬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한테 조사했는데도요, 가덕도 특별법 제정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이 54%나 나옵니다. 역시 저는 국민이 살아있고 부산 시민이 살아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에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이 정말로 막가파 정권, 막가파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말 국민들이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요, 저도 이 부산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으로는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했는데 공항 입지 조건에 아주 맞지 않습니다. 우선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뭐 수심이 깊어도 뭐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면 할 수는 있죠. 비용도요 한 10조 원 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은 28조가 든답니다. 부산시에서는 한 7조 원이면 된다 하는데 428조 원이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바다에서 바로 연해 있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득표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이 정권, 국민이, 부산 시민이, 서울 시민이 저는 엄중하게 저는 심판해서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논거를 들이대 가지고 거기에는 적지가 아니고 위험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공항, 예를 들면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공항 등도 이게 내해야 내해. 그런데 가덕은 외해에 노출돼가 그 바다 깊이가 6m에서 20m까지 이르는데 그걸 메꾸다가 계속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걸 메꾸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5, 6차례 올라오는 태풍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그럼 태풍이 올 때마다 공사 중에 이게 떠내려가고 뭐 최신 공법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자간 될 일이면 되는 것이고 안 될 일이면 안 되는 것인데 부산 시민과 그 인접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될 일이면 당연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안 될 일인데 억지로 하는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선거에 연결시켜가지고 던진 거 이걸 덥석 물고 아, 이 참 우리에게 배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장 대표 말씀대로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그 원인이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고 그들이 당헌 당규에더라도 이런 경우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렁뚱땅 당헌을 고쳐가지고 후보를 내는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한 이런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 가덕공학 던져준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걸 덥석 물고 표를 찍어줘?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뭐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부산이. 부산 시민이 그런 긍지를 가지라고 나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어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내가 총장직을 100번이라도 걸고 이게 막아질 수 있다 그런다면 그 내가 100번이라도 내가 걸 용기가 있다. 그러나 검찰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져 있고 또 별도로 마지막 검찰에 남아있는 이 수사권마저 중대수사본부를 만들어가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장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 이 문제도요. 이 정권이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공수처 설치해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5급 이하는 전부 다 경찰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 검찰이 수사하도록 이미 작년 연말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해놓고요. 실제로 시작된 건 2달도 아니고 바로 또요. 아예 검사한테는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지금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왜 이 짓을 이 정권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지은 이 불법과 부패가 너무나 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사들로서는 자기네들 그걸 막을 방법이 잘 없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검찰청을 사실상 없애는 즉 이 수사권을 없애는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국민이 보기에 겁이 났어도 말이죠.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 검찰청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는데 저는 마침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직을 걸고라도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막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막지 못한다면 검찰총장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히 이 집권 세력의 불법과 부패를 완전히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검찰총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번에 중수청이라 그런다.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중대범죄기피청입니다. 이게. 이걸 만약에 만든다면 윤석열 총장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 제가요 중요하지 않지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을 방문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성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못마땅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뭐 또 저 문재인 대통령 맨날 뭐 보좌관회 열어가지고 뭐 말하듯이 말이죠. 뭐 굳이 왜 대구지검에 가서 뭐 대구 고검에 가서 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대구 고검에 안 간다면 뭐 말 안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도 뭐 국민일보 인터뷰도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뭐 어떻게 기자가 어떻게 요령껏 취재했던데 정식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처가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면 검찰청은 문을 닫는 겁니다. 예. 검찰청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2,300명 검사들의
이 처신도 직위가 완전히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숫자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공소관으로 전락되고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윤 총장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대범죄수사처가 발족되면 공수처 따로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이미 발족됐지요. 중대범죄수사처, 경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부의 법무기관이 된다. 정부의 법무기관만 남고 정권을 향한 수사기관은 없어진다. 장 대표 말씀대로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윤 총장이 사표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표고 말고 없어. 통과되면 총장이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일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윤 총장이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총장에게는 좀 부담되는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간에서 흔들가는 이런 포각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는 순교자적 자세로 맞서야 됩니다. 장 대표 말씀대로 대구 고검 오늘 아마 간다고 돼 있어요. 가서 뭐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거수도 하고 공식적으로 국민에 대한 호소도 하고 국민일보하고의 인터뷰 내용 보면 국민에 대한 호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순교자적 자세다. 내가 순교자적 자세다. 그럼 어떤 것이냐? 그건 내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온 몸으로 한번 걸어봐라 이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막아진다고. 4.19는 김주열 군이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가지고 마산항에서 떠올라가지고 4.19가 결말이 났고 6.29도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나고 이한열 군이 철통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냥 적당에 있을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막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침 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과 맞서는 이제 꼭지점에 섰으니까 누군가가 그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화두의 끝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내일인가 결정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네. 그 다음에 여전히 1등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은 단일 후보가 됐고, 그럼 이게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로 봐서는 이게 정말 되겠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일화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되면 이걸 방해했다가는 진짜 정말 역적 취급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 김종인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은 오늘도요 안철수 대표가 2번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해서 2번 달고 나가지 아니하면 국민의힘은 돕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나 그분 정말 연세도 많이 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하고 또 때로는 또 실망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김종인 위원장은 원체 이제 안철수 대표를 싫어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 말 또는 태도는 반드시 저는 여론의 힘으로 저는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한 사람 정해질 텐데 이 두 사람이요, 이 절대로 이거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 끌면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심지어는 이 후보 등록할 때까지 또 더 심지어는 그 인쇄물, 그 투표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단일화되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이 야권에 대해서 정말로 믿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정말 저 사람들 저래서 하도 또 단일화 안 될 거야. 맨날 이 보수 세력은 분열해서 망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런 우려,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화끈하게 조기에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하면 또 누가 되면 어떠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이기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분도 결국은 두 사람이 될 텐데 이 두 사람도 정말 국민들로 볼 때 야
정말 참 저 사람 진짜 정말 화끈하게 이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양보도 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지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정치적인 장래가 창창한데 이번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싶어서 후보 당사자들이 정말로 결단을 내려서 조기에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단일화 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회방꾼들 김종인 위원장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또는 일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회방했다.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투표 용지 인쇄 직전까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후보 등록 전까지는 해야지요. 그게 회방한 자들은 역순교자 취급을 받아가 이걸 아주 어떻게 생매장을 하든지 말이지. 이런 아주 대구도제로 야권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